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신년 기획 키워드로 본 2022년, 위드 코로나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그 해법을 우리 동네 골목 상권에서 찾아봅니다.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덕흠 의원이 지난 연말 복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별 정시 모집이 마감됐는데 국립대는 선전한 반면 일부 사립대는 미달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청주공항의 지난해 국내선 이용객 수가 개항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외로 가는 하늘길이 막히자 제주 여행객이 급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5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3명, 충주 4명, 제천 6명, 단양 5명, 음성 4명, 진천 2명, 증평 3명, 보은 2명, 옥천 1명, 영동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1,811명, 누적 사망은 1명 늘어 114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브리핑에서 나온 이 말은 믿기지도 또 믿고 싶지도 않았던 말이지만 어느덧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는데요. 일상도 산업도 정책도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변하는 지금. 그렇다면 지역은 어떻게 발맞춰 가야 할까요? MBC 충북은 2022년 한 해를 관통하는 두 번째 키워드로 위드 코로나를 선정했습니다. 그 해법을 우리 동네 골목 상권에서 찾고 있는 지역발전연구가 모종린 교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모종린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생활 반경이 좁혀지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여행도 해외로 가고 멀리 갔는데 이제 장기 이동 자체가 위험하니까 잘 안 하는 거죠. 많이 여행을 못 하니까 일단 이제 생활 반경이 좁혀지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죠? 근데 이제 동네를 자꾸 보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구나. 이렇게 되면서 동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커진 거죠. 그 동네 가게 매출도 늘고, 동네에서 소비를 많이 하면 당연히 기업들이 이제 동네에 많은 상품을 출시하려고 하고, 그래서 동네 중심 생활이 어떻게 보면 로컬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역에도 이제 로컬을 주도하는 상권은 골목 상권이에요. 근데 골목 상권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들어가서 민간에다 자생적으로 만든 상권입니다. 지금 특히 MZ세대 청년 여행자들은 다른 데서 사지 못하는 걸 사고 싶다.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싶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 수요를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다른 데 없는 콘텐츠를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충주 문화가 어디에 살아있느냐 하면 골목길에 있는 거죠. 그 건축물이나 거기 어떤 골목 문화, 주민 문화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목길이 로컬 크리에이터한테 굉장히 창업하기 좋은 장소가 된 겁니다. 서점이라든가 수제 맥주, 커피 전문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베이커리, 이런 가게들이 먼저 들어가요. 모든 골목 상권이 그렇게 첫 가게가 있고 몇 개 가게 중심으로 성장해요. 그러면 이제 상권으로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 모이기 시작하면 디자이너나 어떤 건축가들, 그리고 좀 스타트업들이 들어가면서 단계별로 성장합니다. 단계별로. 지역 소도시도 그 안에 작은 규모라도 창작자들이 이끌어가는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중심지가 골목 상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성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는 그런 세상,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 문화경제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로컬에서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산업사회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든지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로 가야 되고 전 세계에 수출해야 되고 글로벌 대기업이 돼야지 그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그런 사고방식 가지신 분들인데 창조산업 중심으로 가버리면 그렇게 경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작은 기업이라든가 1인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어떤 스타트업 어떤 창의성 기반으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로 보완하는 도시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성장하는 그런 경제로 가고 있어요. 이미 많이 그쪽으로 왔고. 그랬을 때 지역의 문제는 창조 커뮤니티를 빨리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창조 커뮤니티가 한 기업의 어떤 중심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능력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만드는 생태계예요. 그런 차원에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상황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니면 로컬 브랜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창업가를 투입시켜서 더 좋은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내려면 저는 장인대학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장소 기반 창업이라고 그래요. 장소를 먼저 정해줘서 그러면 충주나 청주에 시내에 이제 10개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그 공간에서 창업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죠. 그럼 동네가 필요한 가게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네를 둘러보고 그럼 여기에 어떤 공간이 맞고 여기 커뮤니티를 어떻게 연결하고 내가 이 동네에 맞는 컨텐츠가 뭔지를 일단 그런 기본적인 세 개의 문제예요. 공간 기획, 컨텐츠 개발, 그리고 커뮤니티 디자인.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짜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좋은 제안을 하면 그 다음에 훈련시켜서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가 기획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창업자,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업종이 필요하면 발굴한 다음에 기획사라는 건 그 다음에 키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 과정을 매니지하는 회사가 기획사인데 최소한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해야 되는 거죠. 학령 인구 감소로 갈수록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일부 대학에선 경쟁률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립대 경쟁률이 떨어졌고 1대1 경쟁률도 미치지 못한 대학도 나왔습니다. 김영애 기자입니다.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학교. 정시원서 접수 결과 1,056명 모집에 7,100여 명이 지원해 6.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재학학과가 13.6대 1로 가장 높았고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4.27대 1보다 2.47포인트 올랐습니다. 사흘 정도 등록 기간을 두고 그래서 이제 등록하지 않은 그런 미충원 인원에 대해서는 전화 충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동원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시원서 모집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도내 대학별로 경쟁률의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가 8.1대 1로 충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한국교원대와 청주교대, 교통대 등 국립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청주대와 서원대, 꽃동네대 등 청주권 대학들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2월 달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내를 하고 또 학과에 대한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등록률을 최대한 높이는데 반대로 중소도시의 사립대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세명대는 모집 정원을 100명이나 줄였지만 1.45대 1의 경쟁률에 그쳤고 유원대가 1.43대 1, 우석대 1.1대 1로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중원대는 2년 연속 전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극동대도 처음으로 0.95대 1로 떨어졌습니다. 경쟁률이 하락한 대학들은 정시 준비와 함께 일찌감치 추가 모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학생 자원 자체가 많이 없는 거라서 정시에서 어떻게 최대한 한 명이라도 더 등록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추가 모집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정시 경쟁률이 높아진 대학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대학들의 정시 비중이 크게 늘었고 사상 처음으로 수능이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져
변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소위 불수능이었던 만큼 안정 지원도 늘어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는 중복 합격자들도 크게 늘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시인원 비율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은 정시인원 비율이 만약에 서울 수도권 쪽으로 많이 몰려오게 되면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지속되는 학령 인구 감소와 입시제도 변화 속에 지역 대학의 신입생 유치 노력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증평군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군청 2개 과를 임시 폐쇄했습니다. 증평군은 지난해와 올해 확진 직원이 근무했던 사무실 2개 과를 폐쇄했고 동료 직원 56명에 대해 PCR 검사를 벌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증평군은 확진 직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고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들 가운데 밀접 접촉자를 분류해 재택근무 등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피감기관이 발주한 수천억 원대 공사를 가족회사가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덕흠 의원이 지난 연말 슬그머니 복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도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박덕흠 의원은 자신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들이 피감기관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해 충돌이 없었다면서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합니다.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습니다. 15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복당 신청을 했고 이틀 만에 정우택 도당 위원장이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입당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닷새가 지나서야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을 받은 것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지난 1년 4개월 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 한 번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제 야당 국회의원 입장이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제가 소환도 받고 뭔가 벌써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았었나. 또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가 지난달 자신을 충북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1시간 만에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자신의 의사는 물어본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할 것이며 충북도지사에는 절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대선에는 제가 이제 우리 이쪽 충북 지역에서 뭐 필요하다 하면 뭐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해야죠. 민주당 충북도당은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꼼수 복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꼼수 탈당 당시부터 우려됐던 꼼수 복당이 현실화됐습니다. 박덕흠 의원과 꼼수 복당 공모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지난해 청주공항 국내선 운송 실적이 1997년 개항 이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연간 이용객 300만 명을 넘었던 2019년 국내선 기록보다도 11만 명 이상 늘어난 건데요. 여행 수요가 되살아난 건 다행인데 코로나19로 급증한 공항 적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감했던 국내선 항공 수요가 회복된 건 코로나 발생 2년 차인 지난해 2월부터입니다. 8월 한 달을 제외하면 내내 증가세가 이어졌고 4분기 석 달 동안에만 약 80만 6천 명이 청주공항을 통해 제주를 오갔습니다. 지난해 연간 이용객은 262만 8,257명. 청주공항 개항 이후 최고 기록으로 코로나 첫 해 대비 36.7%, 이전인 2019년보다도 4.6% 늘었습니다. 인천공항이 너무 크니까 제주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서 그냥 작고 그래도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온 거예요.
여행 수요가 되살아난 측면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국제선 중단에 따른 풍선 효과로 분석됩니다. 국제선 항공기가 대거 국내선에 투입되고 저비용 항공사 두 곳에 신규 취항까지 더해지면서 운항 편수 자체가 1년 전보다 32%,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도 18.4%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더 편한 시간대에 더 자주 제주를 오갈 수 있었던 겁니다. 1년 만에 제주도에 다시 가는데 이제 해외여행은 지금 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제주도로 다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국내선 이용객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회복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첫 해인 2020년 청주공항의 적자는 전년보다 73.3%, 38억 원 이상 증가한 91억 원. 그런데 국내선 이용객 최다 기록을 세운 지난해 적자 역시 불과 4억여 원 줄어든 86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1년 새 이용객이 70만 5천 명이나 폭증한 것에 비해 초라한 변화입니다. 국내선 운항으로 얻는 부가가치는 국제선 대비 3분의 1 수준. 개개인이 내는 공항 이용료 차이가 크고 주차 기간이 짧은 만큼 주차장 사용료도 적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면제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청주공항이 약 50만 명의 국제선 이용객을 통해 41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을 보면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 수요는 국내선 수요보다 부가가치 면에서 3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선 수요 유치를 통한 공항 수익 기반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선 운행 재개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결국 코로나로 입은 타격을 만회하려면 국제선 재개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현실.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청주공항은 운항 재개에 대비해 면세점 정비와 확진자 격리시설 설치 등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 지역 요양원에 있던 80대 여성이 화이자 3차 접종을 마친 이후 숨져 보건당국이 인과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환자는 지난해 11월 24일 화이자 접종 이후 다리에 부종이 생기는 부작용을 호소하다 지난달 2일에는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지난달 24일 뇌경색 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유족 신고가 접수돼 인과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는 신고는 68건으로 늘었습니다. 밤 9시를 넘어서까지 불법 영업을 하던 노래방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심야 영업을 하던 내덕동의 한 노래방을 적발해 업주 1명과 손님 15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업주는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하다 경찰과 구청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유흥시설, 노래방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업주와 손님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청주시 오송읍 공복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서 임야 0.9헥타르를 태웠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헬기 4대 등 진화 장비 10여 대와 인력 120여 명이 투입돼 2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주택의 상수도 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